안녕하세요.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인구에 대한 단원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수업에서 인구를 왜 배워야 할까? 유튜브 동영상 보고 소감문 적어보는 활동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인구를 현재 인구 출산율이라든지 사망률,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인구 이제 분포 이런 것을 살펴보면 나중에 이제 나타날 그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인구가 지금 너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도 더 밀집될 것 같은 곳은 어떤 기반시설을 더 확충해줘야 되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 주택이 부족하다든지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주택 공급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요. 그런 것들 다 인구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단원은요, 크게 세 개 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인구 분포고요. 두 번째는 인구 이동, 세 번째는 인구 문제인데요. 인구 분포는, 자, 세계의 인구 분포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 이동은 인구 이동의 유형,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구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좋은 요인들 있죠. 흡인 요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빠져나가게 하는 나쁜 조건들 이런 것들 이제 배출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어떤 거 있는지 알아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인구 이동의 유형과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서 유형과 왜 인구 이동을 하려고 하는지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인구 문제인데요. 자, 인구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개발도상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요. 선진국은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청장년층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그 인구 문제의 원인, 그 다음에 대책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인구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학습지도 같이 이제 PDF 파일로 올려줄 거예요. 그 빈칸 채우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학습지 보면요. 첫 번째, 자, 세계 인구 분포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인구 분포 나옵니다. 먼저 세계 인구 분포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인터넷에서 세계 인구 분포라고 검색해서 캡처한 자, 세계 인구 분포 지도입니다. 2011년 자료네요. 아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 인구는 주로 어디에 분포할까요? 어디에 모여 살까요, 사람들이? 자, 여기 위도 0도가 바로 적도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선을 쭉, 그어보면, 네, 좀 삐껴났네요. 자, 여기가 북반구고 남반구인데요. 자, 북반구에 대부분 모여 살고 있습니다. 남반구 일단 대륙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건이 좋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그게 맞닿아 있고. 자, 여기 사막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구는 90% 이상이 북반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륙별로는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나요? 네, 바로 여기에 있는 아시아. 굉장히 진하죠? 예, 아시아, 특히 여기 인도, 중국. 우리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죠. 자,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계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환경이 있고요. 자연적 요인. 두 번째는 인문 환경, 인문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자연환경은 지형, 기후, 식생, 토양, 특히 지형, 기후가 중요하겠죠. 자, 아무래도 평평한 지역, 평야가 많은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살고요. 기후는 온화한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농사를 잘 지어야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서, 자, 농사가 잘 되는 곳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북극, 극지방, 추운 지방,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여기 사막 있죠? 여기 사하라 사막. 자, 이런 데는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추운데. 자, 그래서 자연환경의 요인이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자 교통과 산업 등과 같은 이제 인문사회적 요인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산업 특히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많아야 사람들이 모여 살겠죠? 자,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되면서 주변 나라로 이제 빠르게 확산됐죠. 먼저 확산된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산업화가 잘 된 지역들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자연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공업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하면 이제 인구가 이제 늘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농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자연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산업화 이후에는 우리 여기서 산업화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야기하겠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산업화가 된 이후에는 즉 공업 중심의 사회, 공업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산업이 이제 재편된 이후에는 인문 사회적인 요인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산업화 이전을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자,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업화, 산업화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 전의 지도와 이후의 지도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이 전의 지도 1946년 지도인데요. 자, 여기에 굉장히 인구가 많네요. 제일 많은데 뭐 여기 경상북도, 전라남도 이런 데 많죠. 자, 여기 남부지방에 인구가 많았어요. 그에 비해 여기는 인구가 없다. 뭐 지금도 없지만 자, 서울, 경기도보다 여기가 더 많았습니다. 남부지방에 이쪽에 서쪽. 자, 이 충청남도 이런데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는 역시나 특히 전라도 쪽은 평야가 많고요. 남쪽 따뜻하죠. 기후가 온화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는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발달한 우리 전체로 보면은 남쪽, 그다음에 서쪽, 동쪽이랑 서쪽을 비교했을 때는 서쪽에 훨씬 더 인구가 많았다. 그래서 남서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고 산지가 많은 이 강원도 지역 또는 이제 우리 북한까지 보면은 이 위쪽에도 더 동쪽에는 특히 큰 산줄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농사 짓기가 어려웠죠. 춥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산지가 많은 동부 지역은 인구가 희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후에 1960년대 산업화 이후에 자, 이때는 이제 자연 환경은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수도권에 다 몰려 살고 있죠. 여기 수도권, 그 다음에 여기 남동임의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우리 여기를 중심으로 처음에 산업화가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실상 인구가 많았던 전라도 지역은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 수도권과 이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집중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산업과 교통, 일자리가 풍부한 이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집중되었고요.
자, 여전히 이 산지 지역은 인구가 부족하고요. 자, 이제는 농업이 주로 발달한 이 지역들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부족하다. 이렇게 희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